즉, 이 5가지 신호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호감인지 호의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혹시 관심 있는 걸까? 이게 인간적인 호의인지 이성적인 호감인지 모르겠어. 학교, 직장, 모임에서 이런 고민 다들 해본 적 있죠?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랑은 4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이 4가지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호의인지 호감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지면 할 수밖에 없는 행동 5가지도 있고요. 이 4가지 요소와 5가지 행동 뭘까요?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호의와 호감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우정은 엄연히 다르다 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빅토리아 대학의 다누 스틴슨 교수에 의하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스틴슨 교수는 1897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무려 18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리고 연구 결과 절반이 넘는 6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친구, 동생, 오빠와 같이 아는 사이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정으로부터 사랑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호감과 호의는 사랑과 우정은 완전히 구분되진 않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사랑만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거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 오노지피아 토보레 박사는 이걸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를 사랑의 프레임워크라고 명명하였고요. 이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왼쪽 원은 사랑을 의미하고 오른쪽 원은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원과 달리 왼쪽 원에는 튀어나온 부분이 4개가 있잖아요. 이 튀어나온 4개의 부분이 바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한 요인이다 라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죠?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냥 알아보면 재미가 없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대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말은 1.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2. 너랑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 3. 정말 너한테는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4. 함께 있으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야. 5. 듣게 돼서 당황스럽지만 그렇게나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네, 답은 뭘까요? 아닌 걸 찾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사랑이 서투를 때 나오는 편향이죠. 내 진심을 알게 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할 거야.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와 같은 말은 짝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호감이 있거나 연결이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히 괜찮겠지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호감을 드러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경계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먼저 마음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사랑의 요소는 총 4가지, 여기 문제에 나왔던 보기의 4가지거든요. 순서대로 끌림, 연결, 신뢰, 존중이죠. 이 4가지는 독립적인 작용을 하긴 하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요소들도 같이 약해지고 반대로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요소들도 다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끌고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끌림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재밌고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끌림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사랑에서 끌림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이성적 끌림은 잘생기고 이쁘거나 키 크고 몸매 좋은 걸 의미하고, 비성적 끌림은 좋은 성격, 사회적인 지위, 유머 감각 등을 의미해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연구에서는 성적 끌림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긴다고 합니다. 신체적 매력만을 보고도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에게 사람들이 괜히 잘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성을 선택할 때 성격적인 특성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친절함, 유머, 온화함과 같은 것들이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게 될 때 가장 큰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쁜 여자와 사귀고 싶은 여자는 약간 간극이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즉, 끌림에는 성격과 외모가 둘 다 중요하고 얼굴, 몸매만큼이나 성격과 유머 감각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신기한 점은 특히 유머 감각은 이성적 끌림에서 큰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코미디언들이 매력적인 이성들과 결혼하는 기사를 몇 번 본 적 있죠? 유머는 얼굴이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유머는 얼굴을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끌림에 의해서 이성적 끌림이든 비성적 끌림이든 상관없이 이 끌림에 의해서 상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이 이성적인 상황, 이성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고 해요. 적극적이라면 예전의 연애는 어땠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소극적이라면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말한 뒤 상대의 반응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좀 의외긴 하지만
하지만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의도 자체는 그 사람이 이성적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내가 있는데 소개해준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당황할지에 대해서 떠보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출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제 주위 지인을 통한 스몰 데이터니까 그렇게 많이 믿지 마시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말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범주 안에 상대를 넣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개시켜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연결 및 공명입니다. 이런 것까지 맞다고요? 정말 신기하네? 너랑 있으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연결을 할 때 느끼는 호감의 신호인데요. 이 말들의 핵심은 일체감이에요. 연애라는 것은 일종의 동행을 의미하잖아요. 그 길을 갈 때 서로 맞는지 아닌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서 일체감을 찾으려고 하고 얼마나 유사한가, 얼마나 친숙한가를 따져본다고 해요. 그리고 유사성과 친숙함이 높을수록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한 연구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할수록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비슷함을 느낄수록 이성적 호감을 느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로맨틱한 파트너를 묘사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주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친숙한 사람이 내 파트너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으려고 그리고 탐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맞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친숙한지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에게 계속해서 비슷한 점을 파고들고 계속해서 엮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입니다. 너한테는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함께 뭘 하기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바로 신뢰를 느낄 때 하는 말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랑에서 이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신뢰를 주기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사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신뢰의 핵심은 감정적 취약한 점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연구에 의하면 신뢰는 취약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돌봄과 연민의 감정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정적인 취약성을 나타내는 행위 자체는 서로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킨다 라고 하고요. 즉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되고 믿음을 주는 사람도 된다는 거죠. 지켜주고 싶은 여자나 챙겨주고 싶은 남자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러니 호감인지 호의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신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을 주려는 사람이 되려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존중입니다. 정말로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는 진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존중을 통한 호감의 표현이에요. 이성관계에서 존중이란 자기 개방을 통해서 배려하고 상대를 고귀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어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이 존중은 배려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 배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배려,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배려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없는 일방적인 배려는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일 가능성이 많지만 반대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하는 배려는 자기 개방을 통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호감을 동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에서의 배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고요. 핵심은 친절 속에 있는 자기 개방입니다. 그 배려 안에 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있는지 알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게 호감인지 호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은 호감인지 호의인지 알 수 있는 말들이었잖아요. 말들. 하지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력한 신호이고 더 믿을 만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직 루빈 교수는 23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랑과 우정을 구분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이 호감인지 호의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의 핵심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될 수 있거든요. 즉, 이 5가지 신호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호감인지 호의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강한 소유력을 느껴서 떨어지는 순간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이 우울하면 동조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한다. 3. 상대방의 단점을 찾지 못하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려고 한다. 4.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퍼스널 스페이스를 넘는 것도 허용한다. 5.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에도 굳이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만든다. 이 5가지 행동과 함께 사랑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짚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호감인지 호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행동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의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행동은 오해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 호감과 호의는 구분이 될까요? 네, 구분이 됩니다. 우리 뇌는 이 두 개를 다르게 인식하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69명을 대상으로 남녀가 있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남녀는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자는 참가자들한테 이 두 사람이 연인이네요, 혹은 친구네요, 형제 자매네요 라고 묘사를 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연인이라고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친구나 형제 자매라고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뇌는 연인과 연인이 아닌 사이의 관계는 다르게 여긴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단순한 호의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오해하면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호의에서 호감으로,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가지 요소가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호의에서 호감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반대로 호감에서 호의로 넘어갈 때도 이 네 가지가 서로의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설령 지금은 호의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진 않을 거고요. 물론 상대방을 배려해주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호의가 언제 호감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랑에 관한 논문을 바탕으로 사랑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토보르 박사가 한 말이니까 믿어도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용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심리학 연구들에서 그 희망과 용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 긴장 풀고 천천히 다가가면은 좋은 결과가 생길 거예요. 안 되면 토보르 박사 탓입니다. 네, 많은 수의 논문을 참고해서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참조한 논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대본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론적인 얘기로 빠지고 싶지 않았는데 제발 그렇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만일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근데 근거가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 익숙해.